네, 종목을 투자할 때는 언제나 근거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해야겠죠. 이가근의 근거 있는 종목 시간이고요. YS 파트너스 이가근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아마 다들 저녁 식사할 때쯤에 많이들 놀라셨을 겁니다. 이게 정말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생긴 건지 굉장히 큰 폭의 급락을 나타냈는데 빠르게 회복하는 힘들까지도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조정들을 기다려왔었는데 이 정도의 조정에서는 손이 선뜻 쉽게 나가지 않은 시장이었던 것 같은데 과연 이런 시장 안에서도 오늘 기회를 찾아볼 수 있는지 제대로 된 섹터들 체크해 볼 텐데요. 어김없이 오늘도 반도체에 대한 점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IT 투톱이 2%가량의 조정이 나왔었는데 프리마켓에서도 부진했고 오늘 하락은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삼성전자는 프리에서 1.7%가량 조정받고 있고 SK하이닉스 마찬가지인데요. 5천선을 위해서는 반도체 투톱이 힘을 좀 내줘야 되는데 이런 횡보는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네, 사실 어제 급락은 심리적인 요인이 더 컸던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을 되짚어 보면 마이크론도 올랐고 샌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7, 8% 올라가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사실 지금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같은 날 또 다음 주 수요일에 이제 컨퍼런스 콜을 할 텐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올해 전망치를 내놓을 때까지는 계속 이런 변동 요인들, 그러니까 변동성들이 조금 확대될 수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큰 그림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단기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언제든지 약간만 삐끗하면 누구든지 팔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어저께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간략하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고 오늘 본격적으로 눈여겨볼 섹터는 바로 원전이 될 것 같습니다. 원전에 대해서 정책 불확실성 해소에 K원전 르네상스 본격화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주셨는데 어제 시장에서는 원전주들이 이미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사실 작년 6월 달만 하더라도 제한적인 종목들만 투자 심리가 좀 좋았는데 어제 시장을 본다면 전반적으로 확장되는 분위기였습니다. 분명히 에너지의 경우에는 정책적인 측면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아갈 텐데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이 원전 필요하면 의견은 수용하겠다 이렇게 발언했던 것 때문에 어제 시장에서 강했던 걸까요? 네, 일단 정책적인 변화라고 이제 시장은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거의 과거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신규 원전 도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제 지난 16일에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이 신규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라는 내용이 이제 살짝 시작이 됐고 어제 이제 대통령이 국무회에서 직접적으로 국민 여론이 압도적으로 원전을 필요로 한다면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 네. 이거였는데 이제 어제 장 급락에 묻혔긴 했지만 어제 16시 38분 정도에 이제 한 언론사에서 이제 단독으로 기사를 낸 게 뭐였냐면 국민응답의 70% 정도가 원전 도입을 찬성한다라고 했었거든요. 이제 이런 수순이라고 본다면 이제 사실 지금의 그 정부랑 같은 스탠스에 있었던 이전 정부에서는 원전을 절대 안 된다 이제 이런 거였고 지금 정부에서는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 이거를 극복해 나갈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국민 의견, 국민 여론으로 이제 돌렸는데 국민 여론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찬성한다고 보면 이제 정책의 스탠스가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 한전을 중심으로 한 그 K 원전 컨소시엄이 이제 해외 나갈 때마다 이제 듣는 소리가 뭐냐면 아니 왜 자국에서도 하지 않는 원전을 수출하려고 하느냐 이제 이런 거였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이제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경험 중에 하나가 시장에 맞서지 마라 했는데 그동안에 원전을 투자하는 거는 시장에 맞서서 투자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정책적인 변화가 있다라고 보면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제 한전이 급등했었는데 이게 이제 급등해도 괜찮을 만한 요인이 그동안 한전은 가격 결정력을 본인이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물가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전기요금을 어느 정도 컨트롤했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원전 도입까지 막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중고였죠. 그러니까 2025년 시장 컨센 기준으로 영업이익 15조, 올해 기준으로 18조 정도 되거든요. 영업이익이. 근데 어제 급등하기 전날 한전 시가총액이 36조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영업이익 컨센 대비 겨우 2배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런 영향들 때문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최근에 그 이익이 어느 정도 돼 있는데 주가가 못 올라가지고 딱 막혀 있는 구간이었던 게 사실 현대차가 10조, 15조 정도 버는데
시총이 40조에서 박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로봇 딱 나오면서 네. 100조까지 단박에 뛰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전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익은 잘 내고 있었지만 주가가 네. 못 알았던 이유를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이게 다시 이제 현대차처럼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저께가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었다. 이제 주가가 사실상 신고가였긴 했지만 새로운 영역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적인 변화 속에서 이중고를 해소하게 된 한국전력이 어제 엄청난 급등을 나타냈었고 오늘 프리마켓에서도 강한 시세를 내주고 있는데 현대차처럼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덧붙이자면 최근에 유가도 굉장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우호적인 환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국민들이 원전을 외친 거는 또 AI 때문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아까 그 별도의 이슈가 있었던 거고 전 세계적으로는 이렇게 지금 전력이 굉장히 부족한 이유가 이제 AI 데이터 센터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내년부터는 이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일부 국가들 중심으로 전력 쇼트가 나오고 있을 거고 내년에는 조금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쉽게 얘기했을 때 AI 그 서버 하나가 텍스트를 하루에 1억 커리 정도 처리를 했을 때 대략 1만 5천 명이 사는 마을이 쓰는 전력량이랑 똑같거든요. 근데 이걸 만약에 4K 영상으로 10초짜리 영상으로 올라간다라고 보면 거의 150만 명 도시에서 쓰는 전력이랑 비슷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이제 지금 이제 슬슬 AI 업체들이 영상에 대한 그런 그 어플리케이션들도 지금 속속 내놓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사실 전력 부족량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향후 몇 년간은 계속해서 네. 전력 쇼트시가 나올 거기 때문에 되게 급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최적화된 그 전력 공급원이 뭐냐라고 보면 사실 원전, 그러니까 가장 안정적인 흐름. 그러니까 신재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안정하고 거기에다 ESS를 붙일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가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전력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력 쇼티지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선 세계 탈원전 국가들도 원전을 유턴하는 추세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전하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잖아요. 작년 한 6월 달쯤에였나요? 2050년까지 용량을 4배가량 늘리겠다. 원전 르네상스 외쳤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 어때요? 네, 어제 우리 시각으로 한 오후 6시 정도에 또 이제 미국 에너지부에서 또 한 번 발표한 게 뭐였냐면 원전 르네상스를 우리가 열어가겠다. 트럼프 정부에서.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 정부를 좀 비판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전기 요금이 이제 비싸졌다. 이러면서 우리는 원전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이제 트럼프 정부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동안 계속 원전을 막았던 그 국가들까지도 전부 다 탈원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그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러면서 맞아요. 이제 탈원전 스탠스가 다 어느 정도 도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원전 시장은 대략 2050년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부터 2035년 향후 10년간 네. 원전의 그 용량을 대략 300에서 400기가와트 정도 더 올리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원전 그 우리가 수주 받았던 걸로 역으로 환산해 보면 네. 대략 적어도 향후 10년 동안은 3천에서 5천조 원의 원전 시장이 열린다라고 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흔히 알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연간 200조 정도입니다. 이제 지금처럼 가격이 급등하기 전에 과거 한 5, 6년의 평균을 내보면 연간으로 200조 원 시장인데 그거보다 약 2배 정도 큰 시장이 새롭게 열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이 이렇게 원전에 굉장히 광분하는 게 이제 이런 향후 10년 동안 계속해서 큰 시장이 열리기 때문인 것 같고요. 그동안은 사실 우리나라가 미국의 원전주, SMR이라든가 오클로 같은 이런 미국의 원전주들만 보고 있었던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안 하기 때문이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만약에 정책상의 변화가 있었고 투자가 된다라고 보면 우리나라에서만도 30에서 50조 정도 되는 그 신규 원전 발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랑 별개로 국내 원전 주식들이 또 한 번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전의 단가가 말도 안 되게 크기 때문에 반도체만 보더라도 200조 원 규모가 안 되는데 원전은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1년에서는 10년
3년간 이 3,000조에서 5,000조의 시장이 열릴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건데 원전이 사실 오래 걸리기는 하는데 전화위복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러면 10년, 20년 동안의 먹거리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단기 급등 테마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10년짜리 산업 업사이클로 봐도 괜찮을까요? 네, 맞습니다. 작년은 사실 군불만 떼다가 이제 별로 받은 거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한 기 정도 수주를 받았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해외 수주들도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국내에서도 원전을 신규 원전을 한두 개 더 도입한다라고 하면 이제 국내에서도 먹거리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올해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AI 시장이 열리면서 반도체, 전력 다 좋았는데 사실 원전은 딱히 보여준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인 성과 낼 수 있을 것 같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원전 시장에서 돈을 버는 쪽을 저희가 찾아봐야 되잖아요. 한전같이 운영을 하는 것을 봐야 되는 건지 설계 쪽을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간 정말 잘 갔었던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기자재 쪽을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한데 어디를 위주로 해서 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원전은 이제 한 업체가 할 수 있는 게 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전 컨소시엄이라고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한국전력부터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네. 그 밑단에 있는 계측기 업체까지 다 한 묶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주가 움직임은 다 같이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전력은 연간 이익 18조 원씩 내는 회사인데 네. 지금 시총이 40조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유가 가격 결정력이 없었고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도구도 없었다라는 건데 이제 일단 가격 결정력은 어차피 정부에 있기 때문에 네. 그 원가를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원전이 도입되면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익을 내고 발전의 용량 단가가 이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한전에서는 이제 사실 되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전력을 중심으로 해서 주가 상승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을 위주로 해서 주가 상승 여력 충분히 남아있다. 한국전력의 컨소시엄 관련해서 저희가 확장돼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오늘 공략주는 한국전력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골라주셨죠. 네, 일단 한국전력을 포함해서 필두로 이제 해서. 전체적으로 대형주에서는 한국전력을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거고 이제 중형주에서는 이 원전 발전에서 들어가는 이제 신규 수주들이 기대 가능한 종목으로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BHI를 가져왔고요. 이제 동사는 그 HRSG라고 배열 회수 보일러 글로벌 시장에서 넘버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신하울 3, 4호기, 3기와 4호기를 다 이제 BH에서 납품했고요. 그리고 아랍의 바라카 원전, 그리고 미국의 보글의 3, 4호기. 이제 보글 3, 4호기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원전의 그 해외 진출에 발목을 잡고 있는 웨스팅하우스가 건설한 그 발전소거든요. 근데 거기에 BHI가 직접적으로 이제 납품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나라가 웨스팅하우스랑 어떤 식으로 문제를 잘 풀어서 진출한다고 한다면 BHI가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거랑 별개로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오늘도 지금 미국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다른 나라들과 원전 협정 체결하고 있잖아요. 이런 네. 부분에서 웨스팅하우스가 진출하게 된다면 BHI의 HRSG 그 보일러가 거기에 채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글로벌 진출도 꽤 많이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024년에 신규 수주가 대략 1.48조 원이었고 25년에 이제 그 수주 잔고가 대략 신규 수주가 1.7조 원 그리고 3분기 아직 4분기 실적이 안 나왔으니까 3분기 말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대략 2조 2천억이었습니다. 올해도 현재까지만 감안된 게 이제 1조 원 이상의 신규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서 내년도의 그 영업이익은 대략 1,100억. 그러니까 올해 영업이익 1,100억. 작년이 대략 아직 실적이 안 나왔지만 이익 컨센이 700억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대략 50% 이상 증가하고 그런다고 보면 현재 시총이 대략 1조 8조 원인데 그러니까 영업이익 대비 한 16배 정도 이제 거래된다라고 보면 글로벌 피어 대비 거의 한 절반 수준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웨스팅하우스 진출 관련해서 BHI에 대해서 백로그가 충분히 넉넉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구간에는 63,000원 프리마켓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챙겨볼까요? 네, 일단 목표 주가는 68,000원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58,000원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로는 BHI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68,000원, 손절 라인은 58,000원으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시간에 대표님께서 공략주로 언급해 주셨던
현대 위아부터 체크해 볼 수 있겠는데 12월 3일에 언급해 주시고 상승률은 57%대 넘어서고 있습니다. 11월 말에도 언급을 해 주셨었는데 이번 달 8일에 신고가 경신 나왔고 어제는 조정이 살짝 나왔습니다. 분명히 자동차라고 쓰고 로봇주라고 읽게 되면서 또 급등세 나타냈는데 지금이라도 수익 실현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 이제 로봇은 워낙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차익 실현 효과가 굉장히 클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틀라스, 그러니까 CES 이후에 아틀라스가 공개되고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 주차 로봇이 공개되면서 이제 주가가 크게 반응했는데 일단 아틀라스는 아직까지 그 양산에 대한 시기가 꽤 오래 남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는 단기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고 네. 이제 조금 더 지켜보는 것들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차익 실현하고 어느 정도 주가 충분히 눌림목을 보여준다면 다시 한번 이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 욕구 큰데 조금 더 지켜보고 눌림목에서 다시 담자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 눌림목 오면 다시 말씀해 주실 네,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약속까지 받아봤습니다. 오늘 아쉽게도 SL에 대한 점검은 받지 못했던 만큼 다음 주에 점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YS 파트너스 이가근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